기관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해요. 기관하면 생각나시는 세 가지. 연기금, 또? 투신, 또? 뭐 사모펀드. 금융투자 보험 기타 법인, 연기금 투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기관들마다의 특징과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이들의 수급을 좀 체크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조금 집중해야 되는 기관들의 수급은 세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금융투자, 하나는 연기금, 하나는 투자 신탁, 투신 정도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최근 시장에서 금융투자의 포지션이 굉장히 조금 화끈하지 않습니까? 뭐 제가 느끼기에 금융투자가 어느 순간부터 약간 이제 주도해서 뭔가 본인들이 픽하는 느낌은 좀 많이 줄어든 느낌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종목들을 보면은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금투가 좀 많이 따라가는 그런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약간 이제 악어와 악어 새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 외국인을 추종을 하는 거고 더 쉽게 표현하면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포지션인데 포지션이 굉장히 짧고 단기 매매로 수천억 원의 금액을 투입을 해가지고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을 만큼의 물량을 매집을 한 다음에 그 절대 수익, 조그마한 수익을 위해서 그 많은 자금을 가용을 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결국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짧고 외국인을 추주하는 이런 단기 매매 포지션의 성향이 굉장히 큰 곳이 바로 금융투자 정도로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 금융투자가 대량 매수를 해서 지수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저희는 그걸 이제 뻥카성 매수세라고도 표현을 해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하루 만에 막 1조 원을 사고 하루 만에 6천 원을 산 다음에 그 다음날 다 팔아버려요. 그 물량을 어떻게 다 팔지 해도 그걸 다 팝니다. 결국 어떤 일정 특정 종목 안에서의 그런 짧은 수익 구간을 다 창출해내기 때문에 매일매일 고랑 포지션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러한 특정 기관 투자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가 봐도 외국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에서 열심히 공매도를 치고 있으면은 어쨌든 공매도를 치면은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매수를 해서 이걸 또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알고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공매도 치는 종목을 밑에서 막 사두는 그런 전략도 좀 취하는 것 같습니다. 금투는 정말 약간 좀 약사빠르게 잘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리적인 포지션을 추구를 하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얄밉고 좀 꺼려지는 포지션이죠. 왜냐하면 시장을 왜곡시킨다라는 표현이 많은 게 결국 다 제자리로 찾아가기 마련인데 착시 현상을 통해 가지고 개인 투자자를 꼬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이들이다. 대신에 좀 그런 스마트한 포지션을 취하고 싶으시면 금투를 따라다니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대신에 수익 구간은 굉장히 짧게 잡으셔야 된다. 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연기금을 좀 체크를 해볼 건데 연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기금도 이제 걸음아 나 살려라 약간 느낌이 있죠. 네, 실제로 이제 연기금이 이제 코로나 때도 그랬었고 언제나 이제 증시가 많이 밀렸을 때 이렇게 증시를 좀 방어해주고 부양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외국인들의 문매에 버티기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유리한 포지션. 지금 과거에는 뭔가 다 같이 대한민국 증시를 이렇게 저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자라는 포지션이었다면 지금은 일단 나 먹고 살자. 약간 그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전방위적으로 돈을 넣는 것보다는 특정 섹터 안에 특정 종목에 돈을 굉장히 집중해서 넣는 그런 좀 흐름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연기금이 이번 연간 대비 수익률이 마이너스 9%인데 국장이 그 정도이면 다른 곳에서는 그래도 선방을 해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시장 안에서만 유독 좀 약세 흐름을 보여줬고 최근에는 완전히 중장기 투자로 물량을 모아갈 수 있고 집중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특정 종목에만 좀 쏠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하는 종목은 되려 은근히 주가 방어를 좀 많이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주가가 오르던 말던 상관없이 매수를 이제 막 집어넣다 보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투심을 자극할 수도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얘네들이 여기에만 어떻게 보면 진짜 거의 집중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례 종목들이 꽤 많죠. 이게 외국인들이 예전에는 삼성전자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죽어도 삼성전자는 이렇게 저가 매수 해주는 경향이 컸는데 최근에 그런 경향이 많이 사라졌죠. 그리고 나서 몰리는 종목이 요즘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기업에 좀 적극적으로 물량을 담아가고 있고 연기금들 또한 포지션이 그들과 동일한 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투신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는 투신은 굉장히 큰 자금력을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꾸준한 매수 유입을 만들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기관들의 매수 주체자였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포지션이 굉장히 좀 많이 바뀐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굉장히 포지션이 짧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코스닥 종목이든 코스피 종목이든 급등락을 하는 종목에 일정 대량 매수 물량이 들어와줘서 그 다음날 바로 단타를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죠. 네, 실제로 이걸 그러니까 기관이 설마 단타 치겠어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선입견이 있잖아요. 사실 일반적으로 기관 투자자가 그 많은 자금을 어떻게 하루 만에 치고 빠질까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종목을 과거에도 많았는데 지금은 보다 더 많이 볼 수 있고 진짜 투신이 꾸준히 산다라고 하면은 진짜 3일에서 한 5일 가는 종목도 있는데 굉장히 그 물량을 털어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네. 그래서 뭐 단타도 치고 심지어는 상따도 합니다. 투신도. 네, 상따도 하고 상한가에 사가지고 시간에 막 던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바로바로 시간에 걸어서도 던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포지션이 진짜 많이 짧아졌다. 네, 좀 그게 좀 두드러진 특징이지 않나 생각이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운용사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그 펀드 안에서 이제 ETF도 만들고 그러면서 뭐 원전 ETF, 신재생 ETF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서 매수에 들어갈 때 그게 다 투자 신탁으로 찍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도 이제 시장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포지션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 자금력이 행사하는 이 영향력 자체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신이 꾸준히 매집을 해주는 종목에는 분명히 연기금도 그렇고요, 아니면 외국인도 그렇고 꾸준히 같이 들어와주는 수급이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차라리 투신 쪽으로 수급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실 거면 다른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이 거래가 되는 기간 동안 같이 매집을 해주는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투신만 보고 매매를 해주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투자 신탁이 매수하는 종목군들만 보면서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게 되면 다 손실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실제로 투신하고 연기금만 보고 얘네들이 같은 날 갑자기 이제 대량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진짜 오후장에 투심을 엄청 자극했거든요. 투심을 자극했다 한다라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동일하게 이제 뭐 주식, 증권 프로그램을 보면은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일정 기간 집계를 딱딱딱 해주잖아요. 뭐 10시에 한 번, 뭐 11시에 한 번, 1시에 한 번, 2시에 한 번 해주는데 조용하다 갑자기 오후장에 연기금하고 투심이 확 들어온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일단 얘네들이 사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해가지고 가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도 거의 뭐 한 4년 5년 전에 유행을 하던 그 매매 방식이고 지금은 진짜 사람들이 개눈 감추듯이 그냥 매수했다가 이제 바로 털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 따라가는 매매가 쉽지가 않은 시장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그러면 기관들은 왜 해외 투자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시장이 그만큼 메리트가 없는 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좀 꼽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이 금리가 역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대한민국 시장에 돈을 넣는 것보다 미국에다가 돈 넣고 있으면 알아서 돈 주는데 굳이 무리해서 국장에 투자할 이유가 없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 미래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 저희가 OECD 국가 안에서의 출산율이 제일 낮지 않습니까? 최저 수준이에요. 지금부터 앞으로 지금 추세라면 30년에서 40년 뒤면 대한민국은 필리핀보다도 못 사는 국가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장기성 투자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패시브 자금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자금이 자체가 들어와 주지 않는 거예요. 미래 비전이 앞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국가의 금리 차도 역전이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메이저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게끔 유도를 할 수 있는 건 그만큼의 혜택과 그만큼의 이런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국내 시장에서. 대한민국 시장이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이슈가 터지고 나서 이 시장 하락률이 전 세계에서 1위였어요. 1위. 근데 그 이유와 근본적인 대책이 금리도 있지만 결국에 이런 장래성, 미래 가치성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해외로 시선을 좀 많이 돌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계속 그럴 거다라고 하죠. 해외 투자의 비중을 계속적으로 늘리고 국내 투자의 비중을 좀 줄일 것이다. 실제로 저희가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익명을 요구한 이 연기금에 이제 몸을 담고 계신 분이 이제 본인들도 굉장히 답답함을 토로를 많이 했었죠. 굳이 왜 우리나라 본인도 한국인이고 한국 시장을 보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 시장에 이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된다 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으니
그게 뭐 일반 개인 투자자들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몸담고 있는 사람의 매력을 못 느낀다라고 하니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고 누가 실제로 약간 좀 이게 비유가 좀 극단적이긴 한데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체감상. 기금을 운영하는 사람이 매력이 없다 한국 시장에 그럼 당연히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들도 비중을 점차 해외로 늘릴 거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가 비관론자처럼 들릴 수 있어요. 비관론자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것은 뭐 우리가 인지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뭐 주식에서 수익을 못 내는 건 사실 아니니까 그렇죠.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수익은 내놓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어렵겠지만 되려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증시가 하락하고 나서는 이 출산율의 수치가 좀 높아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어마어마하게 급등이 또 나와줄 수 있거든요. 증시라는 게 그래요. 이 모든 악재가 반영이 되고 난 뒤에는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되려 조금 안 좋은 시장만 공략을 하는 투자자들은 그렇죠. 실제로 7월 4일 제가 정확히 맞다면 7월 4일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저점을 한번 찍은 날이었거든요. 근데 냉정히 말하면 한 저번 주 저저번 주까지는 증시가 사실 거의 한 2달 동안 계속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언제나 증시가 2달 가까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 전에 하락한 부분이 굉장히 과했기 때문에 사실 뭐 금리가 어쨌다, 뭐 환율이 어쨌다라는 게 두세 달 전이랑 뭐 오늘이랑 비교를 해도 크게 달라진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많이 밀려 있었던 부분, 그거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사람들이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한 달 반, 2달 정도는 쭉 올라간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너무 우리가 그러니까 현재는 너무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밖에 없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또 이런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끼어져 나가고 증시가 많이 밀린 만큼 또 많이 밀렸다라고 하면은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고 이제 들어오는 투자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이렇지만 향후에는 진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과의 이런 관계, 포지션 이런 부분을 원래 언급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부분에 설명을 드리면서 다 말씀드렸어요. 약간 이제 기관은 뭔가 이제 자기 살 길을 찾고 아니면 외국인들의 눈치를 좀 보는. 그럼 이것도 기관 입장에서 답답할 수도 있는 게 기관들이 사주면 외국인들이 거기다 팔아요. 네. 그럼 기관들이 좀 안 사고 있으면 외국인들이 사버리고. 그러니까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 옛날에는 굉장히 같은 이제 기관이 매수를 한다 싶으면 외국인들이 같이 사주고 외국인들이 매수한다 싶으면 기관들이 사주는 흐름이 많아가지고 개인 투자자들만 언제나 맨날 이제 극단적인 포지션으로 갈렸었는데 지금은 외국인하고 기관들 사이에서도 뭔가 잘 힘싸움 안 맞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누굴 따라갈지도 굉장히 애매하고 말씀드린 대로 기관도 포지션도 짧고 외국인들은 원래부터 짧았고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누굴 따라가야 될지가 굉장히 좀 난해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이런 기조가 잡히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시장이 매력적인 시장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금리부터가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 한정판 이 정도는 충분할 것 같고요. 이거 비관적인 말씀 드렸다라고 해서 증시가 앞으로 계속 비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관론 안에서의 기회를 잡는 사람이 진짜 부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한상욱 정화철의 한정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